김영윤 소장 모셨는데요.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다급하죠.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이제. 진짜 이게 정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일까? 그냥 지금 약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복잡한 일이 생기면 정신줄 놓는다라고 하잖아요. 정신줄 놨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 보름 안 남아요. 보름 정도 남았는데 14일, 15일 연이어서 부부가 나란히 네. 1심 선고가 나오고 이제 기소되기. 그리고 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 세무 쪽에 이렇게 자금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이 하나가 더 터지지 않을까. 지금 7개 사건에 뭐 11개 혐의에 4개 재판이잖아요. 하나 더 터지는 건 근데 의미 없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잡아 넣으면 돼요. 이제 뭐 새로운 거는 터질 필요도 없어. 아주 그렇구나. 살인 사건이 혹시 나오거나 이재명이가 직접 교사한 게 나오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 외에는 비리 같은 거는 뭐 하도 많은 비리가 터져서 이제 뭐 하나 이렇게 덕지덕지 묻었는데 또 하나 여기 뭐 하나 묻어봐야 신경도 안 써. 막 똥판에 뒹굴었는데 거기에 네, 뭐가 그럼. 새똥 들어오나 뭐 상관이 없다는 묻어봐야 거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신줄 낳지 않았나.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닌데 뭐 닭피를 묻혀서 뭐 목을 따니마니 그 얘기 저는 섬뜩하더라고. 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그냥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왔나? 민주당은 가능하니까. 민주당에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최민희나 뭐 정청래나 거의 빌런급에 가깝잖아요. 그런 분의 입에서 나왔나? 그래서 계속 읽어봤더니 어머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이재명 입장에서 순화한 걸 거야 아마. 찢었으니까. 그 형수 거시기를 찢는 데는 사람 입에서 뭔 얘기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 고문 기술자가 나오던데 실제적으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입으로 고문하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약간 가는데 또 방향도 희한하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기 여권에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명태균 그 게이트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이준석 게이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명태균 이준석 게이트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역할을 하는 이준석의 이름을 좀 빼고 명태균 게이트다라고 하는데 이 명태균 씨가 미공표 조사를 했던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그 캠프와 연결을 시키고자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화를 찾기 위해서. 근데 찾을 수가 없는 게 다 그랬다더라, 그랬다면,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들었는데 이런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갔을 때는 증거 채택도 하나 안 되고 정황적인 증거도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로는 사람 못 죽입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뭘 하냐면 일단은 대한민국 40%는 완벽히 세뇌됐으니까 그 중도와 이제 뭐 윤 정부의 비호감을 갖고 있는 한동훈 뭐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이쪽을 조금 공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됐을 것 이것도 됐다가 아니에요. 끝이에요. 근데 저기 신용환이라는 저 분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선 캠프에 뭔가 직책은 받았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직책을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개나 소나 다 주는데 급하니까 다 날려. 아니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남발이 돼서 저 한동훈 당대표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네. 당대표 전당대회 캠프에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저를 뭐로 임명해가지고 날라온 임명장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때도 방송에서 드렸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저 한동훈 캠프에 뭐 당대표 캠프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남발돼요. 그 느낌하고 똑같지 않나라고 봐요. 이 신용환이라는 분은 이제 원희룡 대선 캠프에서 뭔가 역할을 했다가 뭐 이렇게 또 약간 뭔가 직책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분이 뭐 회의에 참석했다라든지 그때 보고서를 봤다든지 이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민주당이 요거를 총 물었어요. 총 물어서 뭐라고 하냐면 희대 사개극이다. 윤석열 대선 캠프 자체에서 이 3억 7천만 원 명태균에 대한 이 가짜 여론조사를 받아서 요거를 갖고 뭐 김영선을 공천 대가로 줬고 지금 이 가짜 여론조사를 가지고 대선을 꾸렸기 때문에 이 대선 자체가
가짜다라고 얘기를 지금 가고 있는. 이거는 정말 그냥 우리가 그 이제 원우들하고 얘기하면 그 대가리 총 맞지 않고서는 끌어낼 수 없는 뭐다라고 일반적인 그걸로 끌 수 없는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를 당 입장에서 내고 있다라는 게 많이 아파라는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정신줄 났어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 여당 다 포함해서 여야당 포함해서 아니 이 저 폭로라고 하는 저분의 말이 상당수가 소문이나 기억에 의존된 그냥 본인의 생각인데 지금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이야기한 거 다 들었어요. 들은 거 하나는 오빠밖에 못 들었어. 근데 이 오빠도 누군지는 모르는 거. 근데 그런 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신용한이라는 사람이 당적이 상당히 화려해요. 그 뒤에 제가 쫙 드릴 건데 최근에는 민주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누가 이리저리 기웃기웃하는 사람이네. 저는 그 300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안민석이. 네. 300조가 또 생각나서 뭐 전 세계 300조면 나라를 세우고 남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야망이 없어서 나라를 못 세우신 분인지 그 300조의 옆에 또 한 사람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지호? 예, 그런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충북지사 공천이 목적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질 만큼 이 앞뒤 상황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 이게 공익 제보자라는 말이 너무 흔해지면서 가치가 좀 떨어졌는데요. 자기를 공익 제보자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당의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냐, 당도 아니야. 이재명의 사익을 위해서 입을 털어주는 거면 그냥 제보자인 거지. 체지방 감소, 유산균 다이어트 비의 날씬입니다. 배우 김희선 씨가 광고 모델인데요. 누적 판매가 1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 최초 다이어트 유산균 체지방 감소 기능성 원료입니다. 하루에 2캡슐 먹으면 장 건강 확실하고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이봉규 TV 특가 판매합니다. 전화하십시오. 공익 제보자를 붙이면 안 되죠. 사익 조작. 그러니까. 네네. 사익 조작자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완벽한 세뇌된 40% 외에 이제 비호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거북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계속 이제 마녀사냥식으로 던지는 건데 우리가 조금 좀 집단지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용산도 좀 빠르게 변해야 되는 게 11월, 14일, 15일 그때까지 버텨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거다. 지금부터 빠르게 치고 들어와야 되고 한동훈이 당대표지만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전 의원 뭐 그리고 지금 김재원 의원 뭐 앞뒤 상황 안 보고 진실만 투척하시는 분들이 빵빵 터트려가지고 좀 언론에 좀 장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뭔 말이 안 나와요. 답답해 죽겠어. 아니 이 정도 나오면 우리 역할은 정말 그 진실을 밝히는 건데 너무 답답한데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니 충북지사에 공천 받으려고 민주당 갔는데 다음 지선에서 공천 받으려고 지금 싸바싸바 하는 거야? 라는 걸 강하게 때려줄 필요가 있고 이 폭로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 뭐 공익을 위해서 폭로를 했다라지만 이건 공익이 아니야 라는 걸 계속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국민의힘이 해야죠. 13명이에요 17명이에요 대변인이. 그 13명인가 그러던데. 그러니까. 대변인 숫자는 더 더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하고 자빠졌던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의 대변인 거기 한 3분의 1이거든요. 더 잘해요. 거기는 뭐 악다군이지 그냥. 세요. 그러니까 워딩도 세고 표정도 흥 하면서 뭐 악다군이야. 그러니까요. 걸부들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한 이 인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기억이나 소문에 의존되어 있다. 그다음에 선거철마다 수차례 당적을 옮겼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고요. 수차례 당적 옮기고.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불법 대선 의혹을 제기했는데 윤석열 캠프 내부자다 이러면서 뭔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충북 청주 청원 예비후보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 요 밑에 파란 부분 좀 보면 자 민주당은 이 사람을 뭐라 했냐면
증언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증언으로 격상을 네. 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그렇지. 사람. 네, 불법 대선 프레임 짰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까지 윤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 확정된 거 아닙니다. 사실이라면 희대 사기극이다. 이거를 당 차원에서 아닌데. 네, 사실이라면 아유 저 만일에 뭐 한 10억이 있다면 전부 기부하겠습니다. 있다면 제 통장에 10억이 있다면 자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이런 느낌. 내용이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 있다면 그런 거죠. 희망사항이지. 이제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좀 치고는 불법 대선이라는 게 또 국민들한테 머리에 딱 와닿는 순간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용산도 치고 나오고 전략 짜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언론에 대응하는 게 왜 우리가 이걸 다 해야 되는지 너무 답답한데. 그러고서는 하면은 우리를 이제 유튜버들을 공격하고 대통령한테 가서도 유튜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근데 인정해야 되는 게 지금 보수 유튜버가요. 그 대선 그 정권 교체할 때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했어요. 내부도 했지만 외부 장애 집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룬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그런 건 쏙 빼고. 그러니까 부정하는 순간 이쪽 자들은 보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잘한 건 잘했다. 인정할 거 인정, 감사할 거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근데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자,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제보했다는 이 사람 증언으로 이제 올라갔던 격상한 이 사람의 발언, 이 사람이 누구냐? 4.10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영입된 15호 영입인재 출신입니다. 이재명의 영입인재 출신입니다. 15호. 그러니까 좀 희한하죠. 윤석열 대선 캠프 전에 원희룡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그러니까 그 이너서클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한동훈 당대표 전당대회 그런 받은 식으로. 그런 식이다라는 걸 보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후원회장까지 맡아준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굉장히 친한 거. 그렇죠. 저게 간첩으로 와가지고 흐트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거 시기 봐가지고. 간첩을 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만 한번 박사님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미리 먼저 갔어요. 예비 후보가 되고 이재명이 후원회장을 가졌어요. 자, 지난달 9월 초반에 이재명과 김종인이 만나요. 그때 이재명이 김종인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그때 김종인이가 뭐라고 했냐면 흐르는 대로 가라.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뉘앙스가 흐르는 대로 가면 해결이 될 거다. 그러고 이준석이 명태균 이야기가 터지고 여론 조작이 터지고 다 계획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따로따로. 왜냐하면 김종인과 이준석은 한 몸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명태균 씨 또한 김종인을 아버지로 모신다. 그렇지. 그리고 이준석과 명태균 씨는 아직도 연락하는 사이다. 사형사제 기간. 그리고 명태균 사장님, 명태균 씨는 아직도 이준석을 스크래치 나는 말 단 한마디도 않고 옹호하고 있는. 쉴드 치고 있는 거죠, 서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 4.10 총선 전에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이 타이밍에 불법 여론 조사로 뭔가 대선판에서 움직였다 이러면서 뭔가 악우가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해도 의심이 되네요. 저는 의심이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굉장히 다들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공개 회동으로 9월 달에는 1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아무도 배석하지 않고 80분 넘게 저기 경복궁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끈끈하다라고 봐야 돼요. 이 플랜이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제보했다라는 이 사람도 당적이 변경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게 장관급이에요. 대통령 직속 청령위원장.
그다음에 새누리당, 바른미래당. 그러다가 충북도지사에 도전해서 낙선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필터링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선동이 된 국민들 주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크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이제 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윤주호 사건하고 별 느낌이 없는 거 아닐까? 이 정도의 멘트만 해주셔도 빠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 분위기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에도요. 요즘처럼 아주 디지털이 고도화되고 네. 이런 세대 이런 일이 또 의학회잖아요. 근데 옛날 진짜 고무신 저 막걸리 저 부정선거 할 때도 네네네.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러프했지. 그러니까 이쪽 캠프에 있는 사람을 위장을 시켜서 저쪽 캠프를 보내.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빼내는 건 물론이고 거기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선거를 네. 그쪽 캠프로 사실은 우리 편이야. 근데 글로 간첩으로 보내. 거기서 불법 선거로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을 낙마시킨 거예요. 무관도네요. 그렇지. 그런 일을 그 옛날에 네. 30년, 40년 전에도 선거 그 기법에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악에는 비수를 쓴다. 그 비수가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얕은 거로는 폭행 사건을 네. 일으켜요. 그쪽에서 막 각구목 사건, 폭행 사건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쪽 캠프가 아니라 여기서 심은 간첩이야. 아이고야.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비리를 터뜨린다는 거. 돈 관계 비리를 돈 살포라든가 이런 거를 간첩을 심어서 하는데 지금 이거는 저 고도화돼서 이제 여론 조작이잖아요. 명태균 이 작업을 이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의심해 보는 거죠. 이상하다. 이준석과 김종인, 명태균. 그리고 이준석이가 윤 대통령한테 소개를 했잖아요. 데리고 갔잖아요. 명태균을. 그리고 그 다음에 터뜨린 건 술 좀 먹고 터뜨리고 명태균 여론 조작을 터뜨리잖아요. 네. 그 여론 조작의 그 뭡니까 꼬리를 어디로 뭐냐면 김건희 여사 네네. 뭐 이런 쪽으로 윤 네.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네. 사실은 지네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게 수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재명이 보니까 그놈이 이재명의 후원회장까지 맡은 놈이야. 그럼 누구 봐도 이재명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윤 캠프에 가서 결국은 윤 캠프에 무슨 뭐 임명장을 받고 네. 거기서 뭘 하다가 뭐 제보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이게 참 미치고 까무라칠로 이게 하나의 저 기본 나오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작전이. 나라가 발전하는데 정치가 따라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치판에는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 도덕성이 좀 검증이 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검증이라는 것 자체가 뭐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국민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도 나라 발전과 정치 발전, 국민들의 국민성 발전 이게 조금 이게 아구가 잘 맞아 떨어져야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준석 같은 거 이제 지금 뭐 빌런 이재명 같은 사람들 정치판에서 이게 한 나라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계 외교도 해야 되고 뭐 진짜 이거는 근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의아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공사판에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대장동 같은 거 큰 거 말고 네. 조그만한 뭐 빌라 단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사액이 뭐 100억, 200억 단위. 예, 그것도 큰 거죠. 그건데도 이권이 거기서 몇십억을 먹는 거야. 거기서도 공작이 일어나요. 입찰 단계에서 공작. 그런데 하물며 그리고 잘못 걸리면 형무소 가요. 그래서 시행사 대표들이요. 진짜 감옥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탕 하면 몇십억. 맞아요. 크게 먹으면 몇백억, 몇천억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은요, 따박따박 그 장사해서 아니면 무슨 뭐 회사원으로 일해서 따박따박 저축하는 걸 못해. 돈 씀씀이 엄청 커요. 왜냐면 먹으면 몇십억이고 걸리면 형무소 가고. 뭐 아니면 돈을. 뭐 아니면 그런데 네.
그런 공사판도 그런데 맞아요. 이거는 나라를 먹는 일이에요. 나라를. 그러면 나라를 먹으면 파생되는 게 성남시장 때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에서 조단위를 먹었는데 성남시장 때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잡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권력과 돈과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런 공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아, 통째로 먹는 건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또 언뜻 드네요. 우리 이제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이재명이 지가 후원회장이 됐던 만큼 애끼는 신모식이요? 신용한. 신용환이 네. 이게 뭐 죄보다 어째다 무슨 이거를 빌드업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재명이가 걔 후원회장까지 맡은 놈이 윤석열 캠프로 나중에 가서 거기서 이런 죄보다 뭐다 하면서 사고를 치는 거 이게 우연이겠느냐? 어? 이 선거 공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석사 과정 때 선거 전략 죄송합니다. 그거 그 정치학 중에서도 그거 배운 사람인데 그게 전 세계에서 선거 전략 조지 워싱턴이 1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는 정치학과에 그게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 예? 별로 없어. 아, 괜찮아요. 물 한잔 하세요. 그래서 그때 배우고 제가 깜짝 놀랐어. 야,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런 작전들을 구사하는구나. 불법 작전들을 막 거기서 공부를 해. 왜냐하면 이게 불법이다. 자, 김영유 소장 기침 나와서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